아시는 것처럼 1심 유죄에서 이렇게 2심 무죄로 전부 뒤집힐 확률은 정확히 1.7%였습니다. 사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뚫은 셈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파기 재판한다, 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기 재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1심에서 유죄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한 사례는 그보다 더 적습니다. 뭐 1.7%라고 하던가요? 그렇다 그러는데 파기 재판하는 경우는 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높을 겁니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파기 재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선거재판은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하였습니다. 관행대로 파기 시 파기 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김기현, 나경원 두 사람 얘기는 신속히 파기 재판해달라 혹은 파기 환송 시 재판 기간 더 지연되니까 대법원이 아예 자체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라, 무죄가 말도 안 된다. 박성민 비서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좀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나오기 전날에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당의 지도부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판결이 본인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갑자기 또 대법원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런 게 과연 지금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일인지 저는 묻고 싶고, 계속해서 지금 이 판결이 이상하다 혹은 법조의 어떤 우리 법 연구의 카르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판결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검찰의 기소가 이상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꾸 우리 법 연구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과거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 받으실 때 그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한테 무죄 받으시고 판사한테 존경을 표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미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 있고, 사실 앞서서 봤던 것도 주진우 의원께서 이 판결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 계속 그동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계속 뭐 징역 1년에 유죄가 나올 거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본인의 판단이 틀렸으면 자중하시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이제 와서 또다시 판사 색깔론 꺼내들면서 이렇게 법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여당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 김기현 의원의 주장이고 이걸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만 1.7%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얘기보다 파기 재판이 일단 본인이 생각할 때 5배가 더 많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확률은 여전히 떨어지지만 파기 재판도 여권 입장에서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법적인 조치는 취하면 되죠. 예. 그렇지만 사실은 뭐 이게 1점 몇 %다 뭐 등등하다라는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어떤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계속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안 되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너무나 법에 의존해서, 즉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의존해서 모든 문제를 여당이 풀어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삐끗하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앞으로 있을 뭐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그에 대비한 여러 가지 어떤 이 당력을 쏟아야 되는데, 너무 이재명 대표의 이 대법원 뭐 재판이다 뭐 파기환송이다 이런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왜냐하면 뭐 압박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지금 보니까 확률이 0.073%인데 대법 재판이 거기에 의존해서 모든 당력을 치중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닌가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정도 문제의식으로 던져뒀으면 예. 대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도 놔두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자면 저는 합리적인 게 아닌가.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 이미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사법부에만 계속 기대가면 이거 아니면 그다음, 이거 아니면 그다음. 이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예. 일단
상고 하루 만에 대법원에 접수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사건이라면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여전히 갖가지 재판들이 많이 남아있죠. 특히 최근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도 법원의 소환에 몇 차례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계신데 입장 어떠세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다음에도 출석 안 하시나요? 과태료도 받았는데 지금 재판장 이하 모든 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에 참여해서 지금 증인 출석 기다리고 있는데 의문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재판부를 정말 능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법부를 너무 쉽게 알고 우습게 알고 권력이 세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조치가 또 이뤄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구인장 발부해서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이 진행되려면 어차피 그러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 구인장 발부해야 된다. 왜냐? 이 대표가 안 나오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여서 6분 만에 지난번에도 끝이 났고 오늘도 10분이 안 돼서 재판이 끝난 것 같은데요. 과태료 벌금 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최인영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한 2번 정도 증인을 불렀는데 두 번째도 안 나왔다. 그러면 300만 원. 그리고 그때도 안 나왔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수수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500만 원까지 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사실은 발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증인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구인영장 신청해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근데 안 나올 때는 합리적인 이유를 씁니다. 내가 서면으로라도 해서 답변을 할 테니까 안 나가겠다라든가 아니면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야당 대표인데 못 나간다. 이런 취지로 두루뭉실하게 했다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재판장이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법치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나아가 법치수호가 핵심이 뭡니까?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죠? 그때에 본인 형사재판에 안 나간다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해서 파면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법부가 부르는데 본인 재판에서는 유동규를 비롯한 증인 수십 명을 부르고 정작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야 될 때는 나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 과연 대통령을 지금 지향하는 야당 알겠습니다. 대표로서 과연 법치주의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법원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안 하니까 지금 재판이 지금 수십 번 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만약에 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사법권으로서 법에 정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는 가겠습니다 하면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했던 300만 원, 500만 원 그 과태료도 취소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이재명 대표님 꼭 증인으로 나가십시오. 알겠습니다.